정신력으로 될 것 같았으면은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날씬하고 예쁘고 다 똑똑하고 서울대 가고 그랬을 거야. 자, 이삭스님이 남겨준 댓글. 요즘 느끼는 건데 수년간 헬스장 다니면서 뚱뚱한 여자 회원들 중 단 한 명도 시간이 지나도 날씬해지는 케이스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님 운동 강도가 약해서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뭐 좀 뚱뚱하면 어때? 뭐 내 와이프 아닌데 우리 와이프는 뭐 이 질문의 심리는 사실 놀리겠다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안타깝지 않나, 뚱뚱한데 몸을 바꾸고 싶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헬스장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은 이렇게 살을 못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뚱뚱해도 뭐 건강합니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저도 체지방이 뭐 거의 평생 10%대로 살다가 결혼해서 25%까지 올라가니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긴 해요. 지금도 한 23, 4%는 되거든요. 저도 살을 빼야 되는 입장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 라는 건데, 첫 번째는 식단이에요. 식단. 뭘 먹어야지 살이 빠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는 뭐 계란 샐러드는 먹는데 뭐 한 8개 먹어도 되겠지, 진짜로 이러신 분도 있어. 고구마 300g 먹어도 살이 빠지겠지. 왜냐면 고구마 다이어트식이잖아. 그리고 인스타나 공동구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먹고 음식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돼서 살이 안 찐대요. 그럼 마법의 비약이 있었어?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밥 먹을 때 김이나 상추를 싸서 드시면은 그거보다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맛있게 드시고 차라리. 애초에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못 참는 거죠. 남자분들은 못 느끼실 건데 여자분들은 생리 기간이 제일 스트레스가 강하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남성의 성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는데 최근거리에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식단에 대한 자제력이 남자들이 봤을 때 저거 안 먹는다고 죽어? 내가 죽더라고.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큰일 나. 여자들이 살을 좀 못 빼는 것들이 유전적이나 DNA에 각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전에 엄청나게 단계 땡기고 고지방도 땡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확실히 호르몬적이나 성별적으로 다이어트가 불리한 점이 있다.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 내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한테 짜증을 내잖아. 아빠한테 짜증을 내던가. 그래서 요 생리 일주일 전에는 다이어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식단이 좀 더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분이 질문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건 또 알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면 운동 강도가 약해서일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운동을 하면은 대충 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야지 바뀐다니까. 에? 몸이 아파야지 바뀌어요. 아니 공부할 때도 힘들어야지 머리에 많이 들어오잖아. 그치? 일도 힘들게 해버릇하면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게 무조건 정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비례상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근육에 대한 고통을 많이 느낄수록 살도 잘 빠지고 몸도 빨리 변하죠. 근데 왜 못 바뀔까요? 여자 헬스 초보인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접대했지만 이분들 특징이, 이것도 첫 번째가 잘 몰라.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해야 돼? 라는 게 있어. 이거 너무 무거운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잖아. 무겁게 해야 된다니까. 20개, 30개, 40개, 50개 올라갈 만큼 무게를 해가지고 3세트 하랬어. 그 단계 어딨니? 3세트는 무슨 대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될 때까지 7, 8세트 시켜버립니다. 다 털릴 때까지. 안 털리면은 제대로 안 한 거잖아. 세트를. 뒤세트 계속 늘어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해. 열심히 해. 기능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알잖아요. 트레이너들은. 3세트 안에 안 털려? 한 세트 추가, 2세트 추가, 3세트 추가. 그러니까 이제 털 때까지 한다.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아픈 게 싫어. 육체에 대한 고통 자체를 느끼는 것 자체가 도파민으로 분출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곱게 자라신 타입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은 최대한 자기 몸을 괴롭혀라도 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달리기거든. 한 7로 놓고 자기가 몇 분까지 달릴 수 있는지를 측정해 놓고 또 1분 늘리고 2분 늘리고 3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러닝에 대한 감각부터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에 관해서 하나 더 말해드리면, 사실 헬스장에 왔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선 해봐. 막 이렇게 당긴다.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네. 뭐 잘 모르겠으니까 헤매.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는 차를 끌려면은 뭐 핸들도 돌려보고 악셀도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 운동기구가 뭐 수십 가지인데 자동차 운전보다 훨씬 어렵지. 근데 자동차 운전은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다 면허증
따고 발급받는데 운동은 그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되겠냐고. 안 배우면 제대로. 대부분 무지에 관한 부분들이 좀 크다. 본인 개인의 고통을 느끼는 저항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먼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내 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걷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개인적 성향이나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변화는 하고 싶은데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설계를 해줘야지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사람 성향들.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보고 막 이러거든요. 성향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궁금해서.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나는 원래 뚱뚱해. 원래 뚱뚱하니까 좀 더 찌는 거 어쩔 수 없어. 삶은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물에다 뭐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은 뭐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타죽는다. 근데 개구리가 폴짝 뛰긴 하거든요. 사실 뜨거워지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그냥 변화가 없어요. 본인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야. 난 원래 뚱뚱하니까 안 예쁘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미 삶은 개구리가 된 분들 계시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기 방이 있다면 자기 방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사람이 뭐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저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력으로 될 것 같았으면은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날씬하고 예쁘고 다 똑똑하고 서울대 가고 그랬을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계치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세수부터 하세요. 이불 안 개도 돼. 세수부터 해. 세수부터 하면 잠이 깨. 그리고 다시 눕지 마. 이불을 개.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양치하고. 요거만 당장 내일 아침에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헬스장을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보세요. 고층에 있으면. 계단 올라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제가 운동을 오래 해보니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안 빠질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거는 본인 생활 습관이 너무 자식 생활에 오래되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거나 뭐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길다거나 이런 행동 반경에 제약이 걸릴수록 체지방 관리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누워있는데 누워서 핸드폰 보고 그냥 잃어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어릴 때부터 소화비만이셨던 분들은 성인 되면 고생을 해요. 왜냐면은 세포의 분열은 인간은 성인 이전에 끝나. 성장기 때 끝난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배만 나와요. 저는 살이 찌면은.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이런데 팔다리에도 막 붓고 어깨에도 붓고 막 등에도 심하게 붓고 막 이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랐기 때문에 가장 저장이 용이한 배에만 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도 소화비만이고 원래도 뚱뚱하셨던 분들은 세포의 분열이 이미 많이 이루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를 100개라고 살면은 그분들은 500개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다르거나 청소년기를 어떻게 겪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가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고 뭐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근데 꼭 바뀌고 싶다면은 제 조언을 한번 들어서 한번 내일 아침 강한 식단, 강한 절제력, 튼튼한 아침 하루만 하면 안 됩니다. 딱 2주만 하세요. 눈이 떠졌어. 세수부터 해. 양치해. 그리고 이불 개. 아침 식사를 본인이 준비해.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요. 그것만으로도 많이 바뀝니다. 생각보다. 아침에 내가 시작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잖아요. 저는 어떻게 일하냐. 와이프 물, 와이프 양말. 그리고 다시 자. 이러면 살이 찌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아침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침부터 바꿔보시고 자기 방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보시면 분명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니까 도움 삼아 해보시고 궁금하신 건 궁금하시지만 또 그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헬스계의 험한 영향력 끝! 끝.